자, 최근 며칠간 FDA의 신임 국장이 오면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은 이런 뉴스 기사들인데, 그래서 이제 AI 관련한 이제 의료주들 한번 이제 차트를 쓱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싸한 차트들을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먼저 온코크로스인데, 이 종목은 당장 그럴싸한 차트지만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패턴도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차트입니다, 실제로는. 자, 보면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고가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계속 두들겨주면서 이제 얼핏 고가 돌파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당장은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를 완전히 넘긴 이후에 나중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휩소를 맞을 수도 있고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의료 AI 수급이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적당한 흐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진입을 하거나 대응을 할 만한 차트는 아닙니다. 자, 3빌리언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갱신 시도 중인데 조정 가능성이 역시 높습니다. 상하방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온코크로스 비슷하게 이제 수렴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여기서 이제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당장은 여기서 이렇게 고꾸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도 같이 열려 있습니다. 상하방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이것도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면서 이제 매물 소화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차트가 보다 이뻐지고 깔끔해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대응을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차트 완성도는 얼핏 이뻐 보이는데, 패턴 셋업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조금 긴가민가한, 그러니까 완성도가 조금 처지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 AI 관심도 받고 있고 얼핏 이제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아직 최선호주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자, 요것도 이제 잠재성이 엿보이는데 본격 시세 분출하기에는 아직 차트가 최적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타 변동성 정도. 그래서 요것도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요때 이제 한번 스윙을 노려볼 만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 대략 한 15% 정도의 단기 스윙 변동성을 줬어요. 이제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해야겠죠. 이제 목표 구간까지는 아직은 도달 못했는데 치고 빠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차트 완성도가 아직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 쭉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시세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좀 더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장은 이제 단타 변동성으로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티아, 요거는 400억짜리 이제 소형주더라고요. 근데 거래대금도 별로 없어서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순수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차트예요. 자, 장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요 박스권을 상단을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소형주라서 이제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부채도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자본입니다. 저 PBR, 저평가주는 아닌데, 또 이제 얼추 우수한 재무 구조에서 딱히 적자를 크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한번 작업을 해볼 만한 소형주로서의 어떤 기초 여건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단위로도 보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이익이 본격적으로 뽑혀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런 상태로 지금 보면은 이제 매출이 커지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영업이익이 점점 흑자로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매출액이 계속 커지는 추세를 유지한다면은 의미 있는 이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염두에 뒀는지 차트는 점점 조금씩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만 받쳐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이제 딥노이드, 요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다져주고 있는데 저항이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여기서는 매매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최저점에서 잡고 싶겠지만은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주가 무빙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기서 쉽사리 이제 진입할 생각을 못하게 될 겁니다. 요때도 마찬가지였죠. 요런 때도 다 저점에서 잡고 싶죠. 근데 수익 냈다가 다시 반납하고, 수익 냈다가 반납하고, 수익 냈다가 반납하고,
무려 거의 한 반년 넘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선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타 정도나 치고 빠지고 하는 매매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단타를 이용해서 치고 빠지고 해봤자 뭐 정확히 들어맞으면 괜찮겠지만은 보통은 맞지가 않죠. 그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흔들었다가 다시 보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굳이 대응할 만한 차트는 아직 아니에요. 다만 잠재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메디아나. 자, 요것도 얼마 전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스윙 한번 쳐볼 수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졌죠. 무너지면은 바로 칼 손절하거나 그냥 패스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수렴하면서 이제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뭐 재차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준다면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해 줄 수 있는 그 잠재성 있는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은 조금 악화가 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이제 종목이죠. 나중에 차트가 최적화돼서 이제 타점 기회가 생기면은 뭐 따로 별도로 또 코멘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거래대금이 지금은 썩 많지가 않아서 뭐 나중에라도 터질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나중에 가서 볼 문제고. 자, 삼육물산. 자, 요거는 이제 정책주인데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을 일어났죠.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이제 상가가 나왔는데, 시세 분출이 이제 탄력적으로 나올, 그러니까 또 업사이드 잠재성은 있어요. 잠재성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최적화된 타점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물론 상한가로 이제 말아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추가 슈팅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갖다 다시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 타점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변동성이 생겼으니까 상하방이 다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나방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이게 순식간에 꺼지든 더 타오르든 그냥 여기서 뛰어들어가지고 그 변동성을 노리는, 뭐 스캘퍼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뭐 매매할 건 아니고 다만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최적화된 차트나 타점을 만들 수도 있어서 그냥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폴라리스 AI 파마.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커넥트라는 이제 파트너 프로그램에 이제 공식 선정이 되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뭐 차트적으로는 여기서 저항권을 이제 두드릴 수도 있어서 나중에 뭐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패턴성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해서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근데 완성도는 전체적으로 낮아가지고 뭐 굳이 평가를 하자면 단타 변동성 차트인데, 근데 뭐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은 소형주라 가지고 그냥 교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좀 작업을 해서 좀 재미있게 시세를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나중에 뭐 거래대금 터지면서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보고는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스트에이드. 요것도 AI 테마인데 요것도 갑자기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조금 더 뭐 수렴을 거쳐주면서 좀 다져줬으면 좋았겠는데 좀 뭔가 갑자기 올린 느낌이 있긴 해요. 뭐 올릴만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얼추 이제 눌림 받았으니까 올려줄 수도 있는데 뭐 최적화된 안정적인 차트나 타점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불나방 매매, 뭐 그런 매매 영역이다, 요렇게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거래대금도 아직 충분하진 않고, 그래도 잠재성이 있어서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 AI. 요것도 이제 상한가인데, 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중장기적인 턴을 만들고 다시 눌림목 과정인데 좀 너무 급하게 움직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 모습이고 돌파를 해줬는데, 뭐 얼핏 보면은 뭐 여기서도 이제 쌍바닥을 돌파를 해줬으니까 눌림 받고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뭐 이것도 맞는 해석입니다만 이제 패턴 완성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무작위입니다. 상방 하방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가 최근에서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다들 이제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차트들이.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세가 진행되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차트가 완성되는 걸 보고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류 AI 테마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LK 삼양.
자, 요것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요것도 이제 장기적인 하락 끝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줄 만한 흐름이 되긴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차트 완성도가 살짝 삑살이 난 감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무작위 랜덤한, 그러니까 상하방이 다 열린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료는 괜찮아요. 스페이스 X의 이제 발사 횟수를 확대하는 그런 허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랜덤하다. 그래서 매매할 만한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장기 차트로는 잠재력이 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거대한 쌍바닥 고점 돌파 후에 한번 실패를 해줬는데, 여기서 재차 다시 한번 리바운드, 그래서 여기서 흐름만 잘만 맞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턴 이제 바닥에서 나타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패턴을 제대로 만약에 형성해 준다 하면은 이런 장기적인 잠재력이 단기적으로 시간 단축이 되면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업이 형성이 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턱대고 이제 장기적으로 바닥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요걸 돌파를 해주고 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장기 차트가 괜찮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장기적인 잠재성이 커도 그거를 현실화 시켜주는 거는 단기적인 차트 흐름이 얼마나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LK 삼양이 우주 테마인데, 이제 비슷한 테마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자, 요것도 한번 쓱 이제 내려오다가 한번 돌려주고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탄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살짝 긴가민가 해요. 전체적인 차트는 나쁘진 않은데 아직 단기 패턴 셋업이 뭐 깔끔하게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인 잠재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패턴을 만들어 준다면은 참 좋겠죠. 그러면 시세가 쭉쭉 시원하게 분출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을 내다보고 그냥 모험적으로 베팅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제 안전한 베팅 자리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베팅을 했다가 이렇게 고꾸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서 뭐 운이 좋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냥 모험성 자본이에요. 모험성 베팅. 그냥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 올라가겠거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셋업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방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튈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것도 이제 쭉쭉쭉 뻗어 올라갈 만한 그런 이제 타점을 만들어줬다. 그럼 요거는 이제 안정적인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 그런 자리는 아니다. 우상향은 기대되는데 좀 모험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뭐 그런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재료나 어떤 명분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중기로 가든 단기로 가든 어쨌든 우상향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볼 만한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쓰는 용어는 결국 차트가 이제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이저 세력들이 그려나가는 특정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면은 높은 예측 신뢰도를 갖게 됩니다. 사전에 시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다 예측이 돼요. 그리고 이걸 아는 방법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서 데이터로 쌓아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 범주 안에 있게 되면은 자신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들이 이제 진성 시세, 진짜 시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짜 타점, 진짜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시세 분출이 되면은 보통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의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안전한 베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세팅이 안 되면은 그럴싸한 차트라도 무작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랜덤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예측 신뢰도가 낮아요. 그냥 선 하나 긋고서 무슨 모양새, 뭐 플랫, 박스, 뭐 삼각수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제 예측 신뢰도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세가 나와도 이제 가짜 시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뭐 자리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뭐 자신감 있게 베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올라가더라도 휩소, 흔들기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상하방이 다 열려 있고, 이제 활용을 하더라도 단타 스윙 정도로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적과 잠재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면은 이제 모험 베팅으로 한번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스테라시스, 자, 요것도 이제 그냥 단타 스윙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죠? 뭐 15%, 뭐 이 정도도 쏠쏠하긴 하지만은 진짜 시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진짜 시세는 여기서 쭉쭉쭉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세고, 눌림이 나오더라도 또 한번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여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단타 변동성 뭐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비슷한 게, 자, MD바이스도 그런 시세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급등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급등하고 다시 하락하고 이렇게 흔들고 있죠. 요런 흐름들 그냥 단타 변동성 차트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얼핏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패턴이란 게 모양새가 이쁘다고 해서 제가 다 패턴이란 게 아닙니다. 이제 시세 분출을 크게 일으키기 위한 특정 조건들, 아주 사소한 조건들이 있어요. 모양새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일정한 패턴에 부합이 되고 시세 분출이 쭉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패턴은 이제 시장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메이저 세력들이 이제 그려나가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SK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자, SK케미칼이 주가가 재밌어요. 이제 계속해서 장기 바닥을 이제 그리다가 지금 갑자기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자, 석유화학 업계가 이제 스페셜티, 고부가 제품으로 사업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도 이익이 크게 이제 증가했다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침체, 그리고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석유화학 업계가 거의 고사 직전 위기에 빠졌는데, 이제 서로 살아나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벗어나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사업이 자리를 잡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말에 대마불사란 말이 있었죠.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벼랑 끝으로 이제 내몰려도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자금력이 있고 덩치가 있으면은 이제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망가져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금력도 있고 뭐 유휴 설비도 있고 또 인력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굴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큐에 이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대마, 큰 회사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MF에는 이제 이런 대마들도 많이 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큰 말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그리고 뭐 여기서도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회사도 비상경영을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슬슬 그 열매를 이제 딸 만한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이렇게 개선이 됐잖아요. 이제 그 실마리를 이제 슬슬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분기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나? 지속적인가?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우상향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거기에다가 차트 패턴까지 뭔가 완성도 있게 이제 형성이 된다면은 이렇게 그냥 우상향 그릴 수 있는 종목이 여기서 갑자기 확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저는 이런 흐름들을 나중에 이제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턴어라운드, 우상향 잠재성만 이제 엿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고부가 제품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전환하게 되면은, 자, 보통 이제 사이클을 그리는 경기 변동주, 주가 차트나 실적이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앞으로는 이제 사업 전환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좀 더 진폭이 줄어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 될 수 있는 이제 여건도 마련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적을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뭐 이런 성격의 주식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이나 기업 가치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기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뭐 손익계산서 분석하고 이렇게 숫자 맞추기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이제 정량적 분석 이런 투자자들도 있는데 뭐 그런 노력도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서는 괜찮긴 합니다만 굳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회사의 어떤 경영 활동과 어떤 재무적으로 숫자 찍히는 것의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을 알아야 되는 거지, 또 업황과 경쟁 구조,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통찰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숫자 때려 맞추기는 그냥 내가 스스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냥 자기 위안을 얻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안정감을 느낌으로써 보다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장점을 이제 취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하다 계속해서 소외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이제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여져서 기업이 어떻게 이제 흥망성쇠를 이제 겪게 되는지 그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턴어라운드도 이제 최저점에서 발굴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저는 최저점을 노리는 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잡히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패턴이 잡히고서 여기서 빵 터지는 요런 이제 차트를 선호를 해요. 뭐 이제 개인 취향 나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신다면은 이제 보다 좋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